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고와 중대한 건설사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고와 중대한 건설사고. 사망 3일 1천만원, 사망 3일 1천만원, 사망 3일 1천만원. 일시경위 조치 향후조치, 일시경위 조치 향후조치, 일시경위 조치 향후조치, 일시경위 조치 향후조치. 중대한 건설사고란 3명, 10명 재시공, 3명, 10명 재신공, 30 재시공, 30 재시공. 재시공. 보고 내용은 개요 원인 조치 그 밖에, 개요 원인 조치 그 밖에, 개요 원인 조치 그 밖에. 건설기술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고와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고란 건설사고를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첫째,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둘째,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첫째,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둘째,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된다. 통보 내용은 일시경위 조치 향후조치. 첫째,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둘째, 사고 발생 경위. 셋째, 조치 내용. 넷째, 향후조치 계획. 일시경위 조치 향후조치. 중대한 건설사고란 중대 건설 현장 사고를 하며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명, 10명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으로서는 개요 원인 조치 그 밖에. 1번 사고의 개요, 둘째 사고 원인 분석, 셋째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넷째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필요사항. 개요 원인 조치 그 밖에. 첫째 사고 개요, 두 번째 사고 원인 분석, 세 번째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넷째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기술지도 계약 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기술지도 계약 대상은 공사비,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와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와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재해공사는 1개월 미만 섬, 전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재해공사는 1개월 섬, 전담, 유해, 1개월 섬, 전담, 유해. 재해공사는 첫째,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셋째, 선임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넷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시기는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 기술지도 계약서는 건설공사 발주자, 지도기술 위탁사업장,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위탁사업장,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의 성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은 현장과 본사.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은 현장과 본사, 현장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 책임자, 연락처. 현장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 책임자, 소재지. 본사의 건설업체명, 대표자,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명, 대표자,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본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는 기술지도 분야, 기술지도 구분, 기술지도의 구분, 기술지도의 대가, 계약기간. 기술지도의 구분, 기술지도의 대가, 기술지도의 횟수, 계약기간. 기술지도의 대가, 기술지도의 횟수, 계약기간. 거푸집 동바리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키워드는 치마, 고정, 동일 수직선상, 개구부, 유헤드, 이음, 전용, 2단, 이어서. 다시 한번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키워드는 치마, 고정, 동일 수직선상, 개구부, 유헤드, 이음, 전용, 2단, 이어서. 다시 한번 치마, 고정, 동일 수직선상, 개구부, 유헤드, 이음, 전용, 2단, 이어서. 치마, 고정, 동일 수직선상, 개구부, 유헤드, 이음, 전용, 2단, 이어서. 치마, 고정, 동일 수직선상, 개구부, 유헤드, 이음, 전용, 2단, 이어서.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치마, 고정, 동일 수직, 개구부, 유헤드, 이음, 전용, 2단, 이어서. 산업안전보건의견규칙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받침목이나 깔판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의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할 것. 두 번째, 동바리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할 것. 세 번째, 상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 고정시킬 것. 네 번째,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할 것. 다섯 번째,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여섯 번째,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일곱 번째, 동발의 접서품이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천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여덟 번째, 거푸집 형상에 따른 부딪이 한 경우 제외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332조의 2.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332조의 2.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1. 파이프 서포트 경우. 2. 강간틀의 경우. 3. 조립 강주의 경우. 4. 시스템 동바리인 경우. 5. 보혜 형식이 동바리인 경우. 파이프 서포트 경우, 강간틀 경우, 조립 강주 경우, 시스템 동바리 경우, 보형식 동바리 경우. 1.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3개, 4개, 3.5m 3개, 4개, 3.5m 3개, 4개, 3.5m 강간 틀의 경우 교차가세 최상단 및 5단 이내 교차가세 최상단 및 5단 이내 수평 연결재 띠장틀
강간틀의 경우 교차가세 최상단 및 5단 이내 수평 연결제 띠장. 조립강주의 경우 4m 수평 연결제 2개. 조립강주의 경우 4m 수평 연결제 2개. 시스템 동발의 경우 직각 연결철물 수직재 가세제. 직각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 직각 수직재 가세제. 시스템 동발이 직각 수직재 가세제. 직각 수직재 가세제. 보형식의 동발이 걸침 수평 연결재 도면. 보형식의 동발이 걸침 수평 연결재 도면. 제332조의 2. 동발이 유형에 따른 동발이 조립 시 안전조치. 1.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3, 4, 3.5.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총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세 번째,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경우에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번이를 방지할 것.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할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할 것. 두 번째, 동발이로 사용하는 강간틀의 경우 강간틀 사이에 교차가세 설치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에 수평 연결제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제 변이를 방지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에 교차가세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동발이를 사용하는 강간틀의 경우에는 강간틀과 강간틀 사이 교차가세 설치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에 수평 연결제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제 변이를 방지할 것. 최상단 5단 이내에 교차가세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동발이를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제 변이를 방지할 것.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 높이 4m마다 수평 연결제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제 변이를 방지할 것. 네 번째, 시스템 동발의 경우 직각 연결 가세. 직각 연결 가세. 시스템 동발의 경우 수평제는 수직제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시스템 동발의 경우 수평제와 수직제는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제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이지 않도록 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이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 방향에 대해 동발이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제 및 수평제에는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시스템 동발이의 경우 수직제는 수평제와 수직제는 직각으로 설치할 것.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제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이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 방향에 대해서 동발이 아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과 수평제에는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동발이 상단과 최하단 수직제와 받침철물을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제와 받침철물의 연결 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스템 동발의 경우 직각, 연결, 가세, 밀착. 직각, 연결, 가세, 밀착. 보형식의 동발의 경우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도록 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양끝에 설치된 버프집을 지지하는 동발이 사이에 수평 연결제를 설치하거나 동발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걸침, 수평 연결제, 도면.
접합부는 충분히 걸친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양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르 사이에는 수평 연결체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호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지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이상입니다. 해체공사 사전조사 및 사전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해체공사의 사전조사 및 사전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14조의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그리고 부지 상황 조사, 구조물 조사와 부지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구조, 평면, 부재, 내장재, 설비, 설립연도, 사용목적, 노후, 재해, 증설, 해체, 진동, 운반, 재이용. 구조, 평면, 부재, 내장재, 설비, 설립, 노후, 증설, 해체공법, 진동, 운반, 재이용. 구조, 평면, 부재, 내장재, 설비, 설립, 노후, 증설, 해체공법, 진동, 운반, 재이용. 구조, 평면, 부재, 내장재, 설비, 설립, 노후, 증설, 해체공법, 진동, 운반, 재이용. 구조, 평면, 부재, 내장재, 설비, 설립, 노후, 증설, 해체공법, 진동, 운반, 재이용.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에는 구조의 특성 및 층수, 높이, 기준층 면면적, 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 상태, 부재별 치수, 백은 상태, 해체 주의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해체 시 전도 우려가 있는 내장재, 설비기구, 전기 배선, 배관 설비의 개통, 상세 확인, 구조물의 설립 연도 및 사용 목적, 구조물의 노후 정도, 재해, 유무,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현황,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상각도, 낙하 반경 등 사전 확인,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 방법, 해체물의 직접 운반 방법,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 현황. 키워드는 구조, 평면, 부재, 내장재, 설비, 설립, 노후, 증설, 해체공법의 진동, 운반, 재이용. 구조, 평면, 부재별, 내장재, 설비, 설립, 노후, 증설, 해체공법, 진동, 운반, 재이용. 부지상황 조사는 부지 내 공지, 장애물, 접속, 동수, 도로, 차량,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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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 설비 위치, 발생재 처리 장소. 둘째,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개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인근 건물 동수 및 거주자 현황. 도로 상황 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차량 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 진동, 소음 발생 영향권 조사. 공지, 장애물, 접속, 동수, 도로, 차량, 진동.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방법, 방호, 연락, 처분, 기계, 화학류, 방방, 연처, 기화. 방법, 방호, 연락, 처분, 기계, 화학. 방법, 방호, 연락, 처분, 기계, 화학. 해체물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어 설비 등의 방법, 작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방법, 방호,
연락, 처분, 기계기구, 화학류. 시스템 비계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시스템 비계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 시스템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비계 기둥의 밑둥, 경사진 바닥, 가공 전로, 이동, 수직 면상, 최대 적재 하중. 비계 기둥, 경사진 바닥, 가공 전로, 이동, 수직 면상, 최대 적재 하중. 비계 기둥, 경사진 바닥, 가공 전로, 이동, 수직 면상, 최대 적재 하중. 키워드는 비계 기둥, 경사진 바닥, 가공 전로, 이동, 수직 면상, 최대 적재 하중. 시스템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의 키워드는 비계 기둥, 경사진 바닥, 가공 전로, 이동, 수직 면상, 최대 적재 하중. 첫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밑받침에는 고조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두 번째,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이 바닥면과 수직이 되도록 수평이 되도록 유지할 것. 세 번째,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네 번째,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지시시킬 것. 다섯 번째,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 면상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수직 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여섯 번째,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시시키도록 할 것. 참조로 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키워드는 견고, 밀착, 직각, 연결철물 설치 간격. 키워드는 견고,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견고, 밀착, 직각, 연결철물 설치 간격.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견고, 밀착, 직각, 연결철물 설치 간격.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견고, 밀착, 직각, 연결철물 설치 간격. 1. 수직재, 수평재, 가소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비계 밑단의 2번. 둘째,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을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 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세 번째,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네 번째,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다섯 번째,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상입니다. 강간비계의 구조는 기둥, 띠장,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 강간비계의 구조는 제60조 강간비계의 구조는 기둥, 띠장, 제일 윗부분, 적재 하중. 제60조 강간비계의 구조는 기둥, 띠장,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 적재 하중. 제59조 강간비계의 조립시 준수사항은 기둥, 접속부, 가세, 벽이음, 조립간격, 인장재 압축재, 가공 전로. 제59조 강간비계의 조립시 준수사항 기둥, 접속, 가세, 벽이음, 조립간격, 인장재 압축재, 가공 전로. 기둥, 접속부, 가세, 벽이음, 조립간격, 인장재 압축재, 가공 전로. 강간비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강간비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둘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해야 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쌍기둥 틀 등에 의해서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비계 기둥이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넷째,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강간비대기 구조는 비계 기둥의 간격이 띠장 방향으로 1.85m,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0m 되는 지점이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을 묶어 세울 것,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고는 400kg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제59조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기둥 접속부 가세 벽이음 조립간격 인장제 압축제 가공점로. 첫째, 비계 기둥은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둘째, 강간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셋째, 교차 가세로 보강할 것. 넷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수평 5m, 틀비계 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6m, 수평 8m 이내로 갈 것. 인장제와 압축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제 압축제의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다섯 번째,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전련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표준안전 지침에 따라 거푸집 동발이 점검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거푸집 동발이 점검사항은 거푸집 점검할 때, 지주 동발이 점검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 점검할 때, 동발이 점검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 점검할 때, 동발이 점검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 점검할 때는 직접 기초 형상 위치 돌출, 직접 기초 형상 위치 돌출, 직접 기초 형상 위치 돌출. 거푸집 점검할 때는 다음 강목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1.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2.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는 터파기 폭을 검사한다. 셋째,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 상태. 넷째, 거푸집의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들이 돌출되어 있을 시 제거. 동발이 점검할 때 지주, 강관, 틀비계, 바퀴, 지반, 강관 접속, 틀비계 바퀴. 동발이 점검할 때 지반, 강관 접속, 틀비계 바퀴. 동발이 점검할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받침 철물 또는 받침목을 설치하여 부동침화 방지를 조치합니다. 두 번째, 강간 지주 사용 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셋째, 이동식 틀비계를 동발이 대용으로 사용할 때는 바퀴의 제동 장치를 확인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점검사항: 부상 이동, 보호, 요철, 청소구, 흔들림. 콘크리트 타설할 때 부상 이동, 보요철, 청소구, 흔들림 방지.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첫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 방지 조치. 둘째, 건물의 보, 요철 부분, 내민 부분의 조립 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 이설 방지 장치. 셋째, 청소구의 유무 확인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청소구 폐쇄 조치. 네 번째, 거푸집의 흔들림 방지를 위한 턴버클 가세 등의 필요 수치. 부상,
보호철, 청소구, 흔들림 방지. 운전자 이탈 방지 3가지, 운전자 이탈 방지 3가지, 운전자 이탈 방지 3가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운전 위치의 이탈 금지. 양중기, 권상 항탁이 적재 양화 장치. 양중기, 권상 항탁이 적재 양화 장치. 양중기 항탁이 양화 장치. 양중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운전 위치 이탈 금지. 첫째, 양중기. 둘째, 권상장치의 하중을 던 상태의 항탁이 항발기. 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 양중기, 권상장치의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탁이 항발기. 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 제99조 운전위치 이탈의 조치. 제99조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제99조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첫째, 포크 디퍼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셋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엔 그러지 아니하다. 99조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첫째, 포크 버킷 디퍼,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 요청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대상은 31m 이상의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의 거푸집 통발이,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 설계변경 요청의 방법. 도면, 문제점, 구조계산서, 위험. 도면, 문제, 구조계산서, 위험. 도면, 문제, 구조계산서, 위험. 첫째,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두 번째,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 요청 이유서. 셋째,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가설 구조물의 구조검토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네 번째, 그 밖의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문제점 이유서, 구조계산서, 검토의견서 자격증, 위험, 필요함 증명. 산소 결핍 장소의 안전 기준 및 규칙. 산소 결핍 장소의 안전 기준 및 규칙. 산소 결핍이란 공사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619조의 2 산소의 유해가스 농도 측정. 619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620조의 환기. 620조 환기. 621조 인원의 점검.
621조 인원의 점검, 622조 출입의 금지, 622조 출입의 금지, 623조 감시인의 배치, 623 감시인의 배치, 624 안전대, 624 안전대, 625 대피기구의 비치, 625 대피용 기구의 비치, 625 대피용 기구의 비치, 619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619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619조의 2 농도 측정, 620의 환기, 621의 인원의 점검, 620의 환기, 621의 인원의 점검, 622 출입의 금지, 622 출입의 금지, 623 감시인의 배치, 624 안전대, 625 대피용 기구의 비치, 619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619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620의 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621조 인원의 점검, 621조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622조 출입의 금지, 622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밀폐 공간 근처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밀폐 공간 근처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622조 출입의 금지, 623조 감시인의 배치, 623조 감시인의 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한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한다. 감시인은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 감독자에 알려야 한다. 감시인은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 구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 감독자에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24조 안전대, 624조 안전대,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흡기,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서민호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가 피난시키거나 구출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서민호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서민호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서민호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한다.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서민호프. 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첫째, 키워드가 위치, 질식, 사전 확인, 교육, 훈련, 예방. 위치, 질식 유예, 사전 확인, 교육, 훈련, 예방. 위치, 질식 유예, 사전 확인, 교육, 훈련, 예방. 위치, 질식 유예, 사전 확인, 교육, 훈련, 예방. 첫째,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둘째, 밀폐 공간의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관리 방안. 셋째,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넷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섯째, 그 밖의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이 중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가지. 일시 관리 근로 감시, 일시 관리 근로 감시, 측정 결과 작업 중 작업 시 비상. 일시 관리 근로 감시, 일시 관리자 측정 결과 작업 중 작업 시 비상. 일시 관리 감독자 측정 결과 작업 중 작업 시 비상 연령.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 관리 감독 측정 결과 작업 중 작업 시 비상. 첫째,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의 작업 정보. 둘째,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 정보. 셋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넷째,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사항. 다섯째, 작업 시 사용해야 할 보호구 종류. 여섯째, 비상 연락 체계. 첫째,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둘째,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 정보. 셋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넷째,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 사항. 다섯째,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여섯째, 비상 연락 체계. 일시 관리 감독 측정 결과 작업 중 작업 시 비상.